자, 다음에는 우리 정성자 박사님은 세종연구소 부수장이신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핫한 얘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가장 얘기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핵 안보 포럼의 좌장이시고 지금 거기에 한 80명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핵무장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앞서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핵 무장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니까 오늘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시간은 좀 잘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핵안보 전략 포럼 대표 정성장입니다. 제가 자체핵무장 이야기하지만 자체핵무장을 곧바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이제 주관적 조건, 국내적 조건하고 국제적인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쯤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 뭐 서서히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해야죠. 그래서 그래야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장 지금 해야 되는 거는 핵 잠재력하고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재력 확보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겠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해서 이제 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길을 개척하시느라고 상당히 좀 많은 고생을 하셨고 지금도 상당히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걸 계속 연구하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벽 대사님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발제문 받아보기 전에 짐작을 했지만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가 토론문 빨리 내라 그랬을 때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노벽 대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과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핵연료라든가 원자로 안전 관련 협력하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핵잠 관련해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한다. 상당히 막연하게 들렸고, 가능성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입장이 지배적이었다면은 상황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 핵잠 건조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농축과 제철이 관련해서 미국이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미국이 그 길을 열어줬죠. 근데 그 길을 열어주긴 했지만은 미국하고의 협력은 상당히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부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죠. 핵추진 잠수함에. 근데 핵추진 잠수함에 들어가는 고농축 우라늄의 양이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그것만 가지고도 핵탄두를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그거 한번 만들면은 한 30년, 40년간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핵연료가 핵탄두를 30개에서 그보다 이상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고농축 우라늄이니까 그걸 이제 우리한테 가져온다, 우리한테 준다, 그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핵연료 문제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다운그레이딩해서 우리한테 주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 분야에서는 미국도 지금 우라늄 농축을 유렌코라든가 프랑스의 농축회사인 오라노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용 농축 우라늄은 만들지만은 민간 분야 농축 우라늄은 유럽이라든가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프랑스랑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실질적으로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기회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게 올해 4월 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월 2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프랑스가 지금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을 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이제 방산이라든가 원전 분야에서 경쟁을 했지만은, 근데 러우 전쟁 이후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로 열렸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러우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탄약 생산에서 이게 엄청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도 조선업이 몰락했지만은 프랑스라든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 분야에서 프랑스랑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원전 건설도 프랑스가 상당히 좀 차질을 빚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우리 원전 수주라든가에서 보여준 거는 납기에서 우리는 확실한 보장을 하잖아요. 그 건설 능력에 있어서의 어떤 우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고, 또 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하는 게 프랑스로도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MRO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죠. 한국하고 프랑스가 협력하면은 프랑스가 유럽이라든가 이쪽 시장에서의 MRO의 허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랑스한테 뭔가 줄 수 있어야 이제 원전 분야, 핵잠 분야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협력을 얻어내기 어려운데 이제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프랑스로부터 뭘 받아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서방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전홍축 우라늄을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나발 그룹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의 핵잠수함 건조 경험을 갖고 있고요. 브라질 같은 비핵 보유 국가의 협력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결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른 거 다 있으니까 해결료만 공급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그 세종 포커스에 한미 간의 해결료 로드맵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만들어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이 전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가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오라노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 오라노라는 회사가 이제 만들어낸 농축 우라늄이 전 세계 농축 시장의 15%나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방 세계에서만 따지면 30%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오라노랑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러시아의 농축 우라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라노가 이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 역량을 30% 이상 증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투자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투자하면은 돈만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오라노가 생산하는 농축 우라늄을 가져올 수 있는 인출권하고 지분을 갖게 돼요. 그러면은 이 해결료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에 사용되는 전홍축 우라늄 연료는 특수 규격이 필요한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가 경험이 있죠.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또 그 핵추진 잠수함에 사용한 해결료를 교체한 다음에 그걸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사용 해결료 재처리 분야에서 탑입니다. 서방 세계에서 탑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라아그에 있는 그 재처리 시설이 전 세계에서도 이제 전 세계 경수로 사용 해결료 재처리 역량의 45%, 그러니까 거의 한 50%에 해당하는
이제 재처리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해결 뭐 잠수함에 사용한 해결료, 사용 해결료 재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 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프랑스랑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의 협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은 고려할 그런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 토론문에서는 원자로 기술 협력 방안, 그리고 안전 협력 방안, 인력 양성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도 제시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은 제가 세종 포커스에 최근에 기고한 글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은, 올해 이제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4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면은, 그러니까 한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업그레이드하고, 핵잠 협력 의향서를 채택을 하고 방산 MOU를 체결하고, 프랑스의 그러니까 EAMEA라는 이제 교육기관에 거기에다 이제 한국 해군 장교를 초도 파견해서 이제 우리가 핵잠의 승무 거기 그러니까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탑승을 해서. 그리고 이제 2단계는 이제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불 해군 핵추진 협정을 체결하고 에리우 원자로 공동 설계에 착수하고, 이제 음향 스텔스 펌프젯 기술 이전 계약 등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덜 민감한 분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민감한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는 2029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형 에리우 핵잠 설계를 완료하고, 일본함 건조에 착공하고 시제 원자로 육상 시험, 그리고 이제 핵잠 전용 기지 건설 착공. 물론 이제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냐에 따라 시간 앞당길 수도 있겠죠. 이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2033년에서 전력화하는 그런 방안을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면은 한국과 프랑스는 이제 중동맹의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좀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서로의 이제 국익에 부합한다라는 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수함도 안 타시고 잠수함 사업도 안 해보신 분이 이 정도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프랑스에 누가 부탁받은 것 같아, 꼭. 부탁받은 게 아니라 제가 저쪽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정상회담 되면은 이런 이슈가 또 화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을 긁어주셨어요. 핵연료 문제. 그다음에 전홍축 우라늄. 이 정도 아는 분이 있다는 건 우리의 이 보배입니다, 보배. 우리가 앞으로 깨쳐나갈 때, 우리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큰 도움이 되리라 믿고, 그다음에 세종연구소 부소장이니까 또 힘이 있습니다.